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늘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2달째 동결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5년물 LPR을 3.85%로 1년물 LPR을 3.35%로 각각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7%대 급등세를 보이자 오늘 2차 전지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수요 반등으로 내년 실적 회복 전망이 나온 퓨런티어는 오늘 오전 기업의 주가가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한양행이 미국의 대형 제약사에 제약 원료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기업은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1,070억 원 규모의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한 직후로 사상 최초로 온스당 2,600달러 선을 돌파한 뒤 반락했던 금 현물 가격이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지난달 26일 이후로 처음으로 6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단한 오전장 흐름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미증시입니다. 간밤 발표됐던 실업지표에서 다행히도 이 견고한 고용시장이 확인이 되면서 뒤늦게 연준의 B컷을 향한 축포가 터졌습니다. 다우지수는 간밤 사상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했고요. 또 S&P 500 지수 역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 또한 2.5% 이상 강하게 날아올라줬었죠. 또 M7이 일제히 상승부를 켠 가운데 이 테슬라는 7%대, 또 엔비디아는 약 4%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오늘 BOJ죠.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회의로 쏠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BOJ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지만 중요한 건 회의 뒤에 나오는 메시지일 텐데요. BOJ가 연내 큰 폭의 금리 인상 관련 신호를 줄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수요를 다시 한번 부추기게 되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미국발 B컷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드디어 8거래일 만에 2,600선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반도체주가 특히나 어제의 낙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SK하이닉스 3%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이 시각 지수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00선 상회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동일한 시간 대비 외국인의 이 매도 행렬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기관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3%, 코스피 대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새 이 75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홀로 차익 실현해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다소 이 하루 늦게 뒤늦게 시차가 좀 다소 발현이 됐지만요. 어쨌든 이 B컷에 대한 환호성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기회를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상승부를 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간단하게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이 연준의 B컷을 시장이 이 경기 침체가 네. 아니라 그래도 선제적인 대응의 어떤 좋은 결과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네, 우선 뭐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부터 뭐 보셔야 되냐면 지표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요거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몇 번이나 동그라미를 쳐드렸어요. 지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선 이제 사람들이 진짜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요. 어제도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해서 이게 시작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 연준에서 얘기했었던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이 되다 보니까 어제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침부터 나와주고 있어요. 예, 요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지표가 다음 주에도 PMI 지표 발표가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은요,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한 번 가지고는 조금 못 믿을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사람들이 조금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 지표 자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심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수급 상황에서 체크가 되는 게 조금 아쉽지만 코스피에서 외인들은요, 현재 시간부로 해서 아직 매도 상황입니다. 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금요일 시장에서 9조 5천억 원대. 최근에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선요, 1조 1천억 원, 9,500억, 그다음에 1조 원대 이런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잦았었는데 우선 매도는 약간 멈춘 듯한 모습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솔직히 아직 시장을 100% 믿지는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말씀을? 시장이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한 1주에서 2주가량은 상승을 좀 주다가 2주가량은 상승을 주다가 갑자기 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약간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지표까지 딱 나와주니까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이 안정적인 포인트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진짜 올라가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2,7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갈 때,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 2,900을 돌파하지 못했었죠. 2,900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다음 꾸준하게 가면서 3,000포인트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2,700포인트에 도달하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조금은 이 돌파 흐름, 2,700이 여기 약간 고점 부근이에요. 여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오늘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유한양행이 엄청난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죠. 자, BOJ에서 속보가 나왔네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예측이었고 아마 연말에는 BOJ가 금리를 아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2,700이라는 점.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를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저는 당분간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추세를 유지합니다. 아직 몰라요. 잘 가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 그간에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이 떨어졌었던 점이 굉장히 좀 잦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곤 하지만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손실 나는 겁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천천히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 체크 포인트로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BOJ가 또다시 금리 동결을 선언을 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새롭게 떠오른 종목들 바로 중동전쟁과 대왕고래, 송배전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모습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또 대왕고래 계속해서 이번 달 내에 2차 이 로드맵, 로드쇼를 다시 한번 게시가 되게 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죠. 또 오늘 전선 전력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또 어떤 테마에 가장 좀 눈길이 가실까요? 네,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오늘은 올려드리지 않았었지만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에요. 보시면 흥구석유, 한국석유 얘기를 제가 요 근래 계속 드리고 있죠.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가 있다. 그에 따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어제 얘기 드렸던 겁니다. 시장이 뭐예요? 갑자기 또 중동발 리스크가 터지면은 또 이쪽이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느낌도 나기 때문에 또 유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 그림을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의 움직임이나 또 하나 흥하해용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 돌려 세우는 모습을 잘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고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재밌는 수익이 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석유 벌써 오늘 바닥에 돌려 세우기 시작했고요. 흥구석유도 오늘 빠르게 올라칩니다. 흥구석유 오늘 많이 올라쳤죠. 장중에 10% 넘어갔고요. 현재 8%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도 차트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거론해 드렸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말씀 드렸죠. 매수하셔도 이게 물린다고 하죠. 손실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왜요?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그렇고. 그러니까 돌려 세우면 가면은 이런 그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 그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자, 그리고 GSA 같은 경우도 어제 거론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다가 살짝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왕고래 이슈가 원래 이번 주였다가 다음 주 25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성밸브 제가 계속 거론해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또 계속 위로 사부작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고점 자리가 15,000원대인데요.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주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다음 GS글로벌 이미 한바탕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보시고 대응해 보되 이 종목은 약간은 좀 고점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양철강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돌리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휴니드와 마찬가지지만 한국석유, 흥국석유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자리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제한적이고요. 뭐 크게 밀릴 가능성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슈 받고 다음 주에 한번 슈팅이 탁 나온다면은 그때 맞춰서 뭐 하면 될까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을 또 계속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재룡전기, 재룡산업, 송배전 관련주들 계속 짚어드리죠.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업종 테마주들이에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꼭 매수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5%대 유지하고 있고요. 신고가 패턴으로 좀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자, 그리고 재료도 괜찮고 가온전선도 어제 짚어드렸죠.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보세요. 가온전선도요. 이 끝바닥에서 좀 돌리는 듯한 모습들, 차트적인 대응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들, 바닥을 체크한 모습들. 이 바닥이잖아요. 딱 보시면 체크드렸던 자리들. 아이고, 이렇게 볼게요. 자,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 여기 고점에서의 라인 딱 그어봤을 때 바닥 돌리는 자리가 탁 나온다는 거 굉장히 이쁜 자리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보시면 다시 바닥 자리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요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고점 자리네요. 여기까지 열려 있다. 44,000원까지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전선도요. 많이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 나오는데 나름의 이제 여기 자리가 형성이 좀 되어 있네요. 요 끝바닥이지만서도 나름의 여기 바닥 자리에서의 보합권 자리가 횡보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자리는 13,000원까지도 열려있는 그 이상도 약간 보이는 종목이 또 대한전선입니다. 자, 그리고 대원전선도요.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는요. 15%까지 올랐다가 6%대이긴 한데 많이 올랐다 빠지긴 했지만 역시나 이 종목도요.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뭐다? 이 자리.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인 접근을 한단 말이죠. 올라치고서 빠졌던 요 자리 있죠. 횡보 자리. 돌려 세우는 자리, 돌려 세우는 자리. 이 자리 딱 걸렸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조금 종목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핫하긴 한데 뭐 상황상 그 외에 종목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강조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이 여기 안 올라 있긴 하지만 전날 올려드렸었던 거나 최근에 올려드렸었던 이 테마주들도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약간 당장 오늘 일어날 일이 아닌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에 일어날 종목들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파운드리 쪽 이슈가 좀 되면서요. 오늘 YC 같은 경우가 장중에 11%까지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끼가 있었던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 올라왔습니다. 나름의 박스권 자리를 볼 수 있겠죠. 힘을 좀 받는다면은 삼성 쪽과 하이닉스 쪽에 좀 파운드리나 이래저래 좀 IT 쪽의 이슈가 다시 한번 붙는다면은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YC는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윙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바닥이라 하면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 전에 이 횡보했었던 자리 구간대 여기가 진정 바닥이겠죠.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I 같은 경우도 역시나 차트 그림이 나오잖아요. 단기 급등 나오고 꼭대기 자리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 자리 하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열리겠죠. 어디? 여기. 한 뭐 2만 원 근처, 18,000원, 2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급하게 급등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여유 갖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마 종목들은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흥구석유 막 급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를 너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아, 이 테마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꼭 뭐 관심 종목군에다가 좀 넣어두셨다거나 아니면은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움직임이 나올 때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좋은 테마 종목들 가지고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매일 아침마다 이 퀵 배송 받아보는 방법, 저희 자세한 그 방법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이 끝나도 매일 아침마다 그날 이끌 테마주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단 위주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SK하이닉스 3.3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어느덧 15만 8천 원 선을 향해서 근접해 가고 있고요. 또 오늘 LG 엔솔 역시 약 3.5%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 역시 다시 한번 반등 기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마찬가지로 어제 3%대 강세 보였었죠. 오늘도 역시 이 빨간불 켜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10년치 차트를 펼쳐놓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주봉 차트인데 바닥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연결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게 추세의 이제 하단 자리들인데 10년 주기에서의 이 하단 자리는 웬만하면은 깨지 않고서 이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빠질 경우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체가 한 6만 3천 원에서 저는 6만 5천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좀 그간 드려왔었습니다. 이 추세의 하단 자리가 거의 이 정도 가격에 맞기 때문이고요. 6만 3천 원짜리 밑으로 자리는 완전 싼 가격대 구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현재의 삼성전자의 그 가격 구간이 딱 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질 않기를 바랬던 구간이에요. 뭐 이 라인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뭐 매년마다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막 몇 년에 한 번씩 이 대형 추세의 하단 자리를 터치하거나 이탈할 자리, 이 자리들은요. 삼성에 있어서는 특히나 매수하기 너무나 완벽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당겨보시면 보이시잖아요. 여기 아래. 웬만하면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한번 그어보세요. 주봉으로 차트를 바꾸신 다음에 아래 라인만 한번 쫙 한번 그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부터 뭐다?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이제 차트 상으로 어떻게 해요? 발생했잖아요. 차트를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간의 수년간, 수십 년간 우리는 이 차트에 대해서 뭘 했어요? 말씀드렸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동의해서 여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물론 추정하는 사람들 많지만 주기적으로 왔단 말이죠. 여기서 온 게 몇 년 만이에요? 거의 2년 만이에요. 여기서도 여기 2년 좀 넘을 만에 2년 거의 2.5년? 네, 여기서 여기가 1년 한 몇 개월. 다시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또 한 2년 한 뭐 7, 8개월 정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거의 2년 만에 온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베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갑자기 쫙 급등은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때도 한 2년 거쳐서 뭐 한 5, 60% 올라갔었고요. 이때는 좀 빠르긴 했네요. 코로나 때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1년 동안 해가지고 많이 한 50% 이상 갔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삼성이 16년부터 쫙 한 몇 배 갔었죠. 이때도. 네, 2배 이상 갔었죠.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그림 이해하기 쉬우시죠? 매수 자리예요. 삼성전자.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갈까? 하이닉스는 좀 텀 자체가 삼성이랑은 좀 다르게 좀 짧게 대응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이 텀을 좀 보긴 하는데 설마 싶긴 하지만 우선은 조금 열려 있기는 해요. 그냥 냉정한 차트 상황을 보자면 판단하자면 열려 있는 그림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항선이라 볼 수 있는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자리 한 번, 여기 자리 한 번. 가격적으로 14만 원 이탈 자리가 저항 자리가 약간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한 12만 5천 원 정도 근처일까요? 거기가 저항 자리가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인 자체가 보면은 여기 또 맞물리는 그림이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가 14만 원 이탈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얼마냐면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약 한 13만 원대 정도가 오면은 하이닉스가 정말 가격 메리트가 높은 자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하긴 해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열려 있어요. 뭐 암묵적 동의를 100% 따를 건 없지만 우선 그렇게 좀 눈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의 매력도는 좀 더 높다는 점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대차 잠깐 볼게요. 현대차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봉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간에 이제 수개월 동안 강조드렸었던 이 박스부터가 현대차는 시작이고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강조를 드려왔었잖아요. 자, 여러분 제 방송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딱 아시죠? 현대차 제가 이거 3월부터 여기 12시 방송하면서 여기 이 박스가 핵심이다. 돌파, 바닥, 돌파 나오면 크게 간다. 저항 나왔고 지켜줬죠? 갔다가 깨지는 모습 나왔지만은 이탈할 때 요런 자리 여기 요 자리 뭐예요?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탈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장대 양봉의 꼭대기 자리 이탈은 항상 뭐다?
네, 수익 실현 구간이거나 손절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리 여기 나왔었죠? 지키고 갔어, 8월 달에.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추천했다가 깨고 내려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사실 저는 추천했다가 손절 나갔죠? 왜?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 깼다가 여기서 최근에 다시 돌려 세워놨습니다. 이 공간 안으로 현대차가 유지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현대차가 뭐 GM도 그렇고 뭐 계속 손을 잡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과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치면서 갔을 때 자, 고민합시다. 얼마가 넘어가면 됩니까? 26만 원 돌파만 나오면 됩니다. 26만 원. 26만 원 돌파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더 나와서 종가로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다시 여기 30만 원대 돌파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26만 원만 보면 돼요. 딴 거 없어요. 26만 원 종가 안착해서 하루 이틀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대차는 현 구간대에서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진짜 안정적인 구간은 오히려 26만 원대 안착하고 나서 한 번 더 갈 때 그림이 좋을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기아보다 현대가 계속 매력적이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현대차 차트가 우선 나빠 보이진 않아요. 안정적으로 바뀌어서 좋은 그림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주들은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서 차차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단 다 같이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이 바로 대왕고래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죠. 바로 화성밸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600원 말씀 주셨고요. 또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약 3%가량 오늘 강하게 올라서게 되면서 13,360원 선에 거래 중인 화성밸브. 이 주가 흐름 차트 보자면 오늘 21선 위로 바로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오는 25일에 있을 이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오늘 대왕고래 테마 상승 탄력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계속해서 이 상승 동력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13,600원이시고요. 오늘이신지 뭐 저번에 사신 건지 뭐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이슈가 좀 터지면 한 번 더 상승을 줄 건데 큰 욕심은 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한 번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전고점이라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한 15,000원 정도 봅니다. 뭐 물론 꼭지로 15,420원 돌파하면 좋긴 하겠지만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래도 15,000원 정도 보고 저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시고 대응하시되 만약에 이게 다음 주 초에도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건데 크게 만약에 급등이 확 나오잖아요. 그때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날 오후 보시거나 그 다음 날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이슈 터지고 급등 나오면은 웬만한 종목 아니고서는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요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정리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거니까 한번 급등이 나오기 딱 시작하면은 그때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많이 나왔다. 그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뷰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950원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2.59% 올라서게 되면서 33,700원 선에 거래 중인 뷰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보였지만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이 뷰노 관심 가지고 챙겨봐도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조금 좋아집니다. 올해부터 조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바뀌고요. 그간에 좀 힘들었던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도 좋지만 이 구간대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구간대? 이 구간대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것 같고 조금 높게 열면은 4만 원까지는 여기 라인이긴 한데요. 4만 원까지는 우선 열어두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아마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딱히 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수익률을 적게는 10에서 15%만 노리시고 하자. 항상 그렇지만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쫙 올려칠 때 이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각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 고민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유튜브 댓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포스코 DX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42,000원 매수 단가가 다소 좀 높으십니다. 2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0.17%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29,000원 선까지 밀려난 이 포스코 DX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비중이 20%시네요. 올라갈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1차 저항 자체가 이제 4만 원 좀 왔다 갔다 하려나? 더 아래 보자면은 3만 5천 원대부터 시작일까요? 그러니까 한 3만 5천 원대부터 해서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 자리가 저항 자리에 좀 부딪히는 자리가 좀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등은 있을 건데 3만 5천 원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3만 5천 원에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전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전에 볼 건 없고요. 그냥 이건 현재가의 매수를 신규로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포스코 DX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3만 5천 원 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단가를 낮추시려고 물타시는 전략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올라오면 그때 다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는 LNF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5천 원에 그리고 1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현재 0.11% 다소 상승 흐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9만 200원 선에 거래 중인 LNF. 또 최근 들어서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탄력이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현재 주가의 이 지지부진한 흐름, 과연 이 현재의 주가 흐름 깨고 상승 탄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이게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요. 차트의 이제 전형적인 그 패턴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LNF 투자하신 분들 잘 봐보세요. 다음부터는 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이렇게 패턴이 나올 때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있어 한 번, 뭐 두 번, 나름의 세 번, 뭐 네 번 정도 자리 이 자리 지금 이 라인은 매수 자리예요. 그거 났는데요. 보통은 한 세 번에서 네 번째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이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보통 다음에 이 자리 왔을 때는 떨어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두 번째에서 돌려서 못 가면은 세 번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보통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좀 지친다고 표현을 할까? 버티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 못 참아 쓰리 아웃 뭐 네 번째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번째 넘어가면 네 번째까지 왔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혹시라도 깨서 밑으로 갈 때는 이 자리에서는 뭐다?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은 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쫙 깨졌고 사실 근데 요즘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LNF가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잘 안 쳐다봐. 잘 안 봐. 안 봐. 관심이 없어. 관심이. 뭐 양극재 뭐 다 필요 없고 관심이 없어 요즘에는. 이게 돌려 세울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수급도 그냥 그렇고 뭐 실적도 그렇고 뭐 딱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트적인 기술적인 대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 라인을 그어보자면 여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계속 저항선들이 또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이 자리 보자면은 여기 저항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 이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좀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깨지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깨진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멈추다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뭐 해리스 갑자기 또 이제 보면 요즘 오늘 또 새벽부터 기사 보시면 해리스랑 트럼프와의 어떤가요? 격전지들 지지율 차가 크지가 않다고 또 기사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쪽이 가져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들이 또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여지진 않아.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뭐 가주면서 끌고 가주면 좋겠는데 그때 되면 또 다른 업종들이 가는 거고 막 바이오 쪽이 쭉막 가기만 하고 2차 전지는 또 소외되는 느낌? 특히나 LNF는 더더욱 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뭐 LG 엔솔이나 이런 애들이 더 주목을 받는 거지 LNF가 당사자의 관심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하게 뭔가 돌려 세우는 묵직한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직 없어요. 요즘 잘 아시겠지만 그 CALT라고 이제 중국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2차 전지. 이 기업 자체도 아시겠지만은 뭐 합니까? 감산, 뭐 리튬, 뭐 안에 뭐 이러고 있잖아요. 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다 보니까 뭔가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묵직한 한 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큰 방향을 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묵힐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미 대선이 끝나봐야 합니다. 끝나봐야지 뭔가 방향성을 찾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많은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리 남아있다는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우리기술. 현재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2,540원 그리고 5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살펴봐야겠죠. 현재 우리기술 5.73%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조정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2,4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현재 이 체코에서 이 원전이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흔들리고 있는 이 원전 섹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리는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어제까지 이슈는 좋아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슈가 좀 소멸되는 분위기예요. 이슈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슈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이슈를 토대로 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잘 나오질 않아요. 오늘 전형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죄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원전. 그래서 뭐 딱히 그닥 이게 조금 쉬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약간의 저항자리들이 이게 여기도 두 군데 걸쳐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베팅을 하기 위해서 대응하셨다는 뭐 좋습니다.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사실 우리 기술이 현재 이 바닥자리면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저항자리에 걸친 자리에서의 대응 조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되시겠죠? 4%가량 되실 것 같은데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중이라 줄이시면 안 될까요? 의견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다시 종목이 올라갈 때나 이슈가 붙으면 되겠는데 원전 이슈 자체가 좀 소멸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히려 대왕고래 이슈를 비롯해서 다른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지금 크게 오는 게 이거예요. 대왕고래 이슈랑 다음 주 보시면 그다음 뭡니까? 중동 전쟁 리스크 이슈가 이게 크게 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지금 수급이 붙는데 원전 쪽은 붙었다가 매도가 오늘 들어가고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요? 대왕고래나 한국석유, 유럽, 흥구석유, 흥하이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7만 8천 원 그리고 2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20만 1,500원 선 현재 수익 구간 축하드리고요. 현재 이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또 신고가 돌파 패턴이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여기에서 정리를 해볼지 앞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볼지 지금 바로 명쾌한 해답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차트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계속 제가 홀딩 의견 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무조건 갑니다. 100만 원. 신고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었잖아요. 예전에는 삼바 같은 경우는 70만 원 근처 아래는 무조건 매수 자리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셀트리온도요. 결국 올라가는 그림 나와요. 합병무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요 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알테오젠이 뜀박질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이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향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이던 외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오르지 않은 바이오 대형주 매수하기 편한 종목들이 뭐 있지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나오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그 흐름에 동참할 거고 다른 종목도 같이 갈 수도 있겠죠. SK바이오, 뭐 사이언스 같은 경우나 SK바이오 팜 같은 경우나 그리고 뭐가 또 움직여서 가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바이넥스는 이미 어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넥스는 제가 계속 올라갈 거라 얘기 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그림이 나온다고 이 그림. 그러면 결국 뭐다? 셀트리온도 거기에 동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고점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 상담 주신 분은 가격이 좀 낮긴 한데요. 뭐 더 높은 수익 보셔야죠. 저는 이제 여기 자리 무조건 돌파 나옵니다. 그리고 저 이때 매도 사인 드렸잖아요. 방송에 기록이 있어요. 매도 사인 이때 드렸어요. 매도 사인 이때 드렸죠?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뛰는 모습 나올 거다. 홀딩하시고 계세요. 파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 마린 엔진 참 많은 기대 받고 있는 조선주죠. 24,200원 그리고 6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참 기대가 되네요. 역시나 4.62%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19,0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조선업종의 올해 누적 수주가 무려 278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는 오늘 증권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연말까지 수주 강세 전망 등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이 조선주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매수하기 참 힘든 가격이네요. 보니까 24,200원이신데 비중도 크셨어요. 완전 꼭지 자리 며칠 없었던 그런 자리인데 자 어쨌든 그래도 과감한 배팅이 있으셨고 지금은 이제 내가 너무 급했구나 생각은 하실 것 같고요. 많이 내려왔다 돌려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는 거라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22,000원대 넘어가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22,000원대 넘어가는 거 본 다음에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떨어지는 기간에 곱하기 2배, 3배 하셔야지만 회복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시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좋았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니까 빠르게 올라간다 치더라도요. 몇 개월은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홀딩 하시고 계시고 시장이 안정적인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조정 나왔다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팔 필요는 없다. 홀딩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에 함께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저희 텐베거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종목들 다시 한번 손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우딘 퓨처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아우딘 퓨처스 지금 사부작 돌리고 있어요, 차트.
조금씩 뭔가 이제 약간 느낌이 좀 나네요. 차트가 좀 그림 그리는 것 같네. 꼭 누가 이쁘게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2.3% 정도의 그림이고요. 큰 추세로 보면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이거 3분기부터 터닝입니다. 말씀드렸어요. 3Q입니다. 3Q.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표 가는 그림을 예측해 봅니다. 그때 가서 이제 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우선 지금 현 구간대에서는 저는 아직도 매수하기 좋다. 1,800원 아래, 1,750원 아래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1,800원 아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큰 손실이 날 수가 없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수익 보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LG 생활건강 좀 볼게요. 좀 재미가 없어요. 좀 재미가 없긴 한데 바닥에 있다가 돌려 세우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홀딩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아모레 G 같은 경우도 상승을 주고 있어요. 아직 크진 않아요. 상승을 주고 있는데 너무 꽤 천천히 가. 조금 재미없긴 한데 갑자기 튈 거예요. 그래서 3만 원까지 우선 보고 대응할 거니까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하나 추천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종목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자, 한국석유입니다. 자, 한국석유 바닥에서 차트가 우선은 되돌림으로 나오는 종목이고요. 일전에 먼저 하고 싶었지만 시장을 보다가 너무 추천을 안 드리는 것 같아서요. 오늘 하나 추천을 좀 하는 게 한국석유입니다. 자, 연준 빅컷 그리고 중동의 삐삐 폭발 사태, 무전기도 터졌다고 하죠. 이슈 통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원유 재고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유 재고 충당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 자체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 뉴스 기사를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유가로 검색만 조금만 해보시면 유가가 좀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또한 한국석유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도 궤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슈가 좀 되기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매수가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매수가 우선은 저는 아까 좀 많이 올랐네 벌써? 왜 이렇게 올랐지? 변경 좀 할게요. 원래 17,200원, 17,800원 잡아놨었는데 그 가격이 있었는데 많이 올랐네. 17,200원에서요. 그래도 매수는 해야죠. 18,200원 사이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18,200원이니까 여기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걸로 해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고요. 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1차로는 제가 2만 원 잡고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2차로는 24,000원을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1차는 돌파할 것 같은데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 급등 나올 때는 그냥 웬만하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긴 해요. 3,000명 가까이 부상당하거나 뭐 여러 수십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벌써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상승 한번 노리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자꾸 올라가는데 부담해서 사세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16,700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손절가를 너무 짧게 잡다가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 손절 자꾸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 라인 이탈 자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추세적으로 깨지는 자리니까 그 자리 잡아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뭐 한국석유가 아니더라도 흥구석유나 뭐 아니면은 뭐 흥하해운이나 이런 정도도 상관없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면서 수익을 내보자는 전략이니까요. 한번 따라 하셔서 뭐 수익 내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난 종목들 다시 한번 톱파보고 왔는데요. 저희 벌써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외인 매수 강도가 상당히 아쉬운 시장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시장이 반등해주기 위해서는 이 금리와 실적, 또 밸류업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이 한국석유 원유 재고 감소에 따른 유가 상승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아울러서 서울경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저희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저희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